저는 거의 40년을 먹었는데 그게 꽤 많이 나와요. 근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비타민C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면 안 되는데 저는 옷 벗어보면 그게 꽤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바로바기 웰네스 클리닉의 이왕재입니다. 네, 반대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신 것을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34살의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여드름으로 좀 고생을 한 친구인 것 같아요. 염증성 여드름이 쉽게 생겼는데 운동을 끊으니까 한 달 후부터는 피부가 몰라보게 회복되고 좋아지더라는 거죠. 혹시라도 비타민C를 좀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면 면역이 좋아져서 이 여드름에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글쎄 원론적인 답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뭐 여드름은 특히나 그 34살의 젊은 분에게 나는 여드름은 되게 그 호르몬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설명상 운동을 끊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는 거라면 질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제가 비타민C 속성을 잘 알고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활성산소의 문제와 호르몬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비타민C가 뭐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운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비타민C를 정말 철저하게 예컨대 왜 운동할 때는 최소한도 한 2시간 전에 비타민C를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먹어야죠. 경구 복용일 때는 최소한도 운동하는 시간에까지 흡수가 돼서 3시간 만에 혈중이 제일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혈중이 제일 높아진 거를 고려해서 비타민C를 드시고 운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활성산소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된다고 제가 정말 우리 그 바로바기 가족들에게 진짜 뭐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 활성산소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조절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비타민C가 이제 호르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더군다나 젊을 때부터 꽤 오랜 기간 여드름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피부과에 다시 하겠죠. 전문가 선생님한테 사실은 받으시면서 비타민C를 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디가 아프다고 또 뭐 근육이 아프다고 어쩌고 하면은 쉬면 된다고 그런 얘기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쉬면 다니는 거 나도 알아요. 의사 아닌 사람들 다 압니다. 대부분 쉬라는 거야.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운동을 계속하게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는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좀 이렇게 비타민C 잘 드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비타민C가 먹은 지 3시간 뒤에 혈중에 결정에 달한다 농도가 그 사실만 알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전에 철저하게 먹고 한번 해보면 훨씬 그 운동하면서도 여드름이 덜 생기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여드름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뭔가 좀 면역이 걱정이 된다. 자기가 과다한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면역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게 다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운동 후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육의 미세 염증이 치료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활성산소, 이게 약간 틀린 질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동 후 활성산소 반응에 의해서 근육이 치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비타민C 고용량을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니까,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버려서 근육이 커지는 거를 혹시 막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활성산소가 사실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닌 걸 확실합니다. 그건 잘못돼서 생긴 게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은 우리 생명의 질서예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의 액티베이터. 활성산소가 100%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분이 질문 주신 거를 보면은 운동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SOD라는 효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많이 생긴 활성산소가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을 키워주고 그거는 굉장히 운동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몸이 SOD라는 걸 만들어서 운동할 때는 특히 운동할 때는 활성산소 많이 나오니까 우리 몸 자체도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관이 망가지고 빨리 늙고 비타민C 안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신 분들 보세요. 폭삭 늙습니다. 금방. 왜 그러냐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할 때 생기는 문제는 심폐기능은 증진시키지만 활성산소가 증가돼서 우리 몸 전체를 지나치게 많이 생겨서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활성산소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생리활동에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투마치 너무 많을 때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늙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질병이 생기지 않는 단계까지 낮추기 위해서 SOD라는 그러한 효소까지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는다는 거예요. 활성산소의 공격이. 그래서 비타민C를 반드시 먹으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 됐든 유산소 운동이 됐든 간에 비타민C를 꼭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운동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것만 목표는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건강을 망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 거고 활성산소가 근육을 키운다는 것 자체도 아직은 비과학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거의 40년을 먹었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 근육이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 가볍게 하는데 근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비타민C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면 안 되는데 저는 옷 벗어보고 근육이 근육이 꽤 많이 나와요. 신체 검사하면은 근육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 효소가 작동 못해서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 100% 효과가 있어요.